안녕하세요. 해드림 출판사 이승훈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창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텔링을 현장에 시설로 입히고 사람들이 그 현장으로 찾아올 때 혹은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대상이 구매로 이어질 때 완성된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이죠. 스토리텔링은 일반 상품이나 관광 상품 등에서 많이 활용하는데요.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영주에 가면 하수 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똥물을 다루는 하수처리 종말장은 혐오시설 가운데 하나죠. 악취도 풍기는 이런 곳에는 일반인이 절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이 똥물을 팔아먹은 스토리텔러가 있습니다. 바로 주인석 작가입니다. 스토리텔링 작법과 실물을 쓴 저자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우리 해드림 출판사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인석 작가는 똥물, 기타, 오수가 어떻게 맑은 물이 되어 강물로 흘러가는지 떼굴떼굴 물꼬마라는 동화로 스토리텔링을 썼습니다. 6명의 물꼬마 캐릭터가 모험을 통해 오수가 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화를 쓴 것에서 끝났다면 스토리텔링이 아니겠죠. 영주시는 하수 종말처리장 별도의 공간에 이 동화를 설치하였습니다. 영상도 만들고 캐릭터도 제작하여 동화 내용을 현장에다가 실제로 구현한 것이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유치원 견학장소 제1순위가 된 것입니다. 미리 예약을 해야 견학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텔링은 인형극으로도 만들어서 매년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물에 대한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체험케 하는 교육 효과 역시 뛰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혐오시설이 관광시설로 탈바꿈해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봉이 김선달도 대동강물에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팔아먹은 셈이죠. 다음은 웃음과자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다녀온 목사님이 주셨다면서 어느 날 우리 편집장님이 웃음과자라는 걸 건넸습니다. 이만한 사탕 크기인데요. 포장지에는 대희소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마 이 과자를 먹으면 마음이 기쁘고 웃음이 터진다는 뜻이겠죠.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웃음 과자라고 건넸더니 먹기도 전에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과자의 성분이 아니라 스토리가 황당하면서도 재미있고 믿지 않으면서도 정말 그럴까 하는 호기심이 발동하니 웃음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과자를 먹으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는 단 한 줄이 스토리텔링의 전부입니다. 가장 짧은 한 토막의 이야기로 수억 중국인에게 엄청난 양의 상품을 파는 것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웃음과 감동을 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입니다. 짧은 이야기가 간단한 상품 하나로 수억 중국인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져 웃음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과자만큼 잘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요? 서로 싸웠다가도 이 과자를 건네면 금세 마음이 풀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몰려온다. 이것이 스토리텔링의 목적입니다. 돌멩이도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상품이 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처럼 똥물도 이야기를 만들면 팔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을이 스토리텔링을 만나면 부자 마을이 됩니다. 사람들이 떠나 폐허가 된 마을이 장어마을로 탈바꿈되어 부자 마을이 된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모든 광고와 홍보는 이미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상품이 아닌 이야기를 파는 시대. 상품은 금세 소멸하지만 이야기는 영혼을 창조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몰려오니까요. 중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직장인과 일반인은 이 책을 읽는 순간 스토리텔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창조적 변화를 바라는 사람, 기업에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싶은 CEO, 관광지 개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빠른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을 비롯한 직장인들의 필독서입니다. 스토리텔링은 곧 입사시험의 필수 과목도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에 이야기가 있나요? 삼성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더욱더 빛나는 세계적 기업이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 마찰로 123층의 롯데 월드타워,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신라호텔에 이야기가 있나요? 신라호텔에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사람들은 신라호텔에서 하룻밤 묵는 투숙하는 것이 꿈이 됩니다. 제주도에 세계인을 감동시킬 스토리텔링이 있습니까?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스토리텔링을 입혀보세요.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몰려옵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안 된다고요? 스토리텔링을 입혀보십시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곳, 그 앞에서 줄을 섭니다. 스토리텔링이 안 통한 데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관심과 발길이 필요한 모든 곳, 자신의 삶, 자신의 꿈조차도 스토리텔링을 입히면 빛나는 변화와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스토리텔링 합니다. 대한민국이 스토리텔링 되면 세계인은 대한민국이 아닌 이야기를 찾아 몰려옵니다. 우리나라 관광지 문화를 고급화하는 길은 관광지에 스토리텔링을 입혀 이야기가 되는 관광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니까요. 국내 관광지의 스토리텔링화, 그것이 국내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이고 외국으로 우리 국민을 빼앗기지 않는 길입니다. 주인석 작가는 스토리텔링 작가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스입니다. 오랜 연구와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스토리텔링 작법을 구축한 이 책, 스토리텔링 작법과 실무. 막연하게 알았던 스토리텔링의 놀라운 효과와 스토리텔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국내 200여 군데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듯 어떤 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맙습니다.